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수면 인식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수면 인식을 개선하고 수면 고민에 대한 해소를 도움드리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수면 전문의 한 분을 모시고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조철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주로 이제 제가 진료 보는 진료 영역은 뭐 수면, 오늘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면이겠죠. 수면, 뭐 또 기분, 그리고 뭐 불안, 뭐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어, 현재 이제 대한수면의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이사를 맡았고 이제 올해는 정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 깍깍님입니다. 네, 20대 여성분이시고 일단 꿈을 되게 악몽을 많이 꾼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루 20개까지도 이제 꿈을 많이 꿨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송사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로 이제 힘들어서 새벽 3, 4시 정도에 깨서 음. 이렇게 또 몸살 난 것처럼 근육통도 느껴지고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증상이 한 이제 1년 정도 조금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혹시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시나요? 네, 이게 뭐 음, 되게 다양한 지금 수면의 어려움과 질문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새벽에 이렇게 깨고 뭐 좀이 쑤셔서 다시 잠들기 힘든 증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음,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주기성 사지운동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면 중에 이제 불수의적으로 이렇게 음, 좀 특히나 팔과 다리를 음, 조금 까딱까딱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요. 음, 그게 이제 비슷한 형제라고 부를까요? 이 증상으로 또 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네네. 있거든요. 자기 음, 전에. 근데 이제 지금 깨면서 약간 비특이적이긴 한데요. 네. 이런 불편감이 있다는 거는 한번 좀 음, 그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요것의 이제 유발 원인들이 워낙에 다양한데요. 네. 되게 그 폭넓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아마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도 사실은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음,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되게 좀 음, 광범위하게 좀 리뷰를 해서 이 음,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음. 원인이 딱히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그 주기성 음, 사지운동증의 음, 증상이 음, 그런 어떤 사지 말고 음. 이런 몸통의 어떤 이런 통증이나 불편감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이 주기성 사시운동증은 보통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아, 사실은 잘은 모르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깨면 그걸 이제 주기성 사시운동 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음,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형제질환인 하지불안 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주 특이하게 음, 팔다리가 오히려 아닌데 예를 들어 복부 뭐 이렇게 어떤 음, 특정한 다른 부위에도 아, 뭐 그래요. 양상으로 나타나는 아.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얘는 꼭 잠을 자는 중간이 아니라 어쨌든 깨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통증이나 네, 그래서 불편감을. 이제 사실은 지금 양상이 전형적인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딱 음, 뭐, 주기성 사지운동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음, 그러니까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깍비양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를 악문다고, 잘 때, 이 악문은 양상이 이제 많이들 있고, 그게 이제 이갈이라던가 이런 네,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거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도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제때 이제 근육이 이제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길 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도 뭐 중요한 음, 부분이고요. 결국은 음, 이제 이거 해결하려면 그 스트레스를 잘 이제 풀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채널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 음, 가지 그 좀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음, 훈련들을 좀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체득을 하시는 게 도움이
저는 좀 꽤 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기성 사지운동증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이분께서 이제 또 추가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거는 아마 저희 구독자 다른 분들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네. 동물과 한 침대를 공유하는 보호자를 위한 숙면 팁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거나 이럴 때는 조금 잠자리를 분리를 하는 거를 보통은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뭐 고양이가 어쩔 수 없이 올라와서 같이 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은 서로가 방해되지 않으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모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결혼하거나 그러면 이제 배우자랑 한 침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 자체도 되게 수면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지내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시츄에이션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반려동물이랑 어쩔 수 없이 같이 잔다면 이제 반려동물을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내가 더 웅크려들거나 더 구석으로 맞아요. 가거나 수면의 자세를 너무 신경 쓰는 네. 게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한다면 조금 이 부분을 수용을 하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잤을 때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나름대로 또 자기 그 몸을 건사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너무 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네. 뭐 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분 넘어가 보면은 이제 수님 20대 여성분이시고 이분은 아예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딱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수면 유지 장애를 갖고 계시고 하루에 잠자다가 5번 이상 깨시고 꿈도 한 2개 이상 꾸고 있고 꿈이 좀 잔인하고 좀 상황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때가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는 게 또 두려움을 또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겪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이제 딱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첫 시작 자체는 이제 어땠는지 모르지만 원치 않는 그런 이제 뭐 악몽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제 네. 악몽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원치 않는 자극을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기는 그룹이 있어요. 내성이 생겨서 이제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 자극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죠. 그렇게 가면. 근데 오히려 과각성이 되는 거죠. 거꾸로 네. 이제 원치 않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또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반응.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유사한 느낌, 그 유사한 장면만 나타나도 이미 그쵸. 이제 몸부터 반응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지금 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타깝게도 후자의 경우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드시는 약제들은 그래도 그나마 꿈이나 그런 꿈 수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낫게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약제를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시기는 합니다. 네. 드시고 계시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이걸로 조금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신다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가 보통 뭐 자율신경계 톤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원치 않게 예민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소리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치 않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약제는 수면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이런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이 원치 않게 이 자율신경계 톤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은 도움을 주면 혹시라도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정신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라고 하셨는데, 네. 글쎄요,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긴 음. 합니다. 도움을 만약 받는다면 이제 이분은 지금 이미 그 좀 복용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약의 의존도가 근데 좀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신의학적 도움이 이 음. 약물 외에 음. 어떤 걸 또 좀 이렇게 추천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원한다고 조절을 못하는 영역입니다. 원래는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나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조금 만들어 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앞서도 약간 이제 언급을 했던 뭐 이런 이완 음. 훈련이라던가 마음 챙김 음. 훈련이라던가 호흡 훈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은요. 네. 이 훈련을 할 때 그 느낌을 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정된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체득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음.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음. 그제서야 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두 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민해져서 이걸 써서 도움을 받는다. 이거 물론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예민해진 한 상태가 아닐 때에도 이걸 계속 훈련을 해 가지고 결국은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이런 뭐 콘텐츠 없이도 내가 이 느낌, 이 기억, 이 훈련을 꺼내서 쓴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은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스님도 이렇게 뭔가 너무 각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자율신경의 좀 상태, 그 교감신경의 상태를 조금 또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뭐 말이 쉽긴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것을 노력하심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이제 완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이제 좀 치료하시고 잘 완화되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분 또 넘어가면은 이제 또 최지우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수면 문제가 20대 여성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문제 증상을 정리를 해주셨고, 첫 번째로 적절한 소음이 필요하다. 이제 말소리나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내는 어떤 주변의 환경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적절한 소음, 뭐 ASMR 같은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또 적절한 불빛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온몸에 이불을 덮고 이제 있어야 되지만 왼팔은 꼭 이불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네요. 혹시 이런 거에 일단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사실 이제 최지우님 같은 경우는 4번, 본인이 생각하는 수면 문제의 원인을 보면요. 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보면 답을 다 아, 알고 계시고, 음, 일단은 수면만 놓고 봤을 때는 수면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상태나 어떤 리처리죠. 의식이나 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거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암시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아, 조금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잠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잘 자고 못 자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확실한 어떤 수면의 방해 요소가 있으면 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적절한 불빛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근데 어쨌든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자더라라는 일종의 음, 이제 자기 암시, 그다음에 자기의 조건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정해지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이미 이제 소위 이제 파국적인 생각으로 가죠. 파국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최악으로 해석을 하는 네, 거죠. 나는 이거가 잘 갖춰져야지 잘 자고 또는 그래야지 잘 잘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이제 종친 거죠, 오늘은. 이미 나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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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면서 그 요소로 물론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 요소, 예를 들어 가족이 냈던 소음, 그게 약간 잠을 깨게 하거나 약간 선잠을 자게 할 수는 있으나 네, 완전히 잠을 깨게는 안 할 겁니다. 음,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네. 받아들이는 내 해석. 해석. 이게 오히려 완전히 내 뇌를 각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 본인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뭐 소음은 조금 뭐 배려해서 뭐 그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원칙, 규칙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나를 오히려 이렇게 속박을 하고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좀 수면에 있어서는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약간의 소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현재는 잠을 확실히 더 잘 잘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하라고는 합니다. 일단은 이 잘 네, 자는 게 그쵸. 중요하니까 네. 하라고는 하지만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씩 우리 뭐 게임할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없애버리듯이 네네네네. 요거 하나 빼고도 잘 자고 그 생활이 좀 적응이 되면 하나 또 빼고도 잘 자고 이러면서 조건부로 잘 자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연장선 상에서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따라와지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또 하나의 얻어야 하는 어떠한 뭔가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수면, 내가 기준하고 있는 완벽한 수면, 질 좋은 수면이라고 하는 그 규칙, 원칙들이 불빛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온몸 이불 덮어야 되면 왼팔은 꼭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오히려 그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준이 많을수록 그 기준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그걸 설정해 놓고 이래야만 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그게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점 더 이게 빠져드는 거죠. 그 네. 루프로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소위 불안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과연 불안도를 낮추는 쪽이냐, 높이는 쪽이냐. 그냥 그것만 그냥 심플하게 놓고 봤을 때 이게 불안을 높이는 쪽이면 과감하게 버리시면 좋아요. 설령 이게 수면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정말 솔루션을 제공을 해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최지우님의 또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만의 리추얼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저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네. 어떤 또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그걸 한번 잠깐 떼내봐. 그거 널 불안하게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더 불안해지고 네.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네. 정말로 어떻게 정신과적인 뭐 약물이든 어떤 또 다른 치료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리추얼,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가 수용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오히려 불안도를 높이는 요소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아닌 아주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강한 수준에서 네. 그 의식이 작동을 한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라면 그거는 좀 쳐내면 좋은데 이게 불안을 증폭을 시키는 조장하는 요소들은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네. 그걸 내치려고 하면 더 들러붙거든요. 더 들러붙어서 이제 그 오히려 더 올감해지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랑 좀 상담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을 조금은 병행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네. 혼자서 좀 네. 개선을 해볼 수 있는 생활 어떤 뭐 방법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예 끊는 거는 어렵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ASMR 매일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라면은 네. 그 빈도나 어떤 뭐 강도 요거를 조금씩 줄여보는 식으로라도 좀 해보면은 네, 괜찮을까요? 시도를 해볼 수는 있고요. 그 시도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뭔가를 줄여 나간다. 네. 그랬을 때 그 줄여 나가는 폭
줄이는 폭 또는 줄여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에 네.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그냥 네. 좀 편안하게. 음. 그러니까 뭐든 태스크가 안 돼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뭐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이걸 치료를 위한 또 이걸 또 하나의 씨름을 노력이 돼서. 하시거든요. 네, 이걸 또 네, 가이드를 네, 하면 네, 네, 네. 그러면 맞아요. 일단은 안 맞습니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최지님께서는 이제 그럼 지금 갖고 계신 그러한 본인만의 그런 규칙들, 원칙들을 좀 한번 멀리서 멀찌감치 한 발짝만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거가 나한테 필요한 건가? 정말로 이거 없이 나는 살 수 없었나? 사실은 어렸을 때 이 문제를 갖기 전 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는 아예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았던 경험을 이미 갖고 계실 텐데 어느 순간부터 요거가 이제 그렇게 좀 조건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좀 이렇게 통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짱구님이시고요. 20대 여성분이시고 문제 증상은 이제 2년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2시 전에는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있었고 만성불안 우울증 진단도 받았었다고 하네요. 이제 퇴근하고서 8시부터 잠이 오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2, 3시까지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분은 이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요령이 궁금하다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이 문제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일단 2년 정도 네. 불면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됐으면 이제 만성 불면증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불면증이 있었을 당시에는 뭐 누가 봐도 이제 잠을 못 잘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네. 힘든 일이 있으셨고 또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울증 치료는 이제 종결이 된 것 같이 이제 보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게 고착이 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갔을 때 그 불면증의 지속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불면증의 지속 요인은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면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뀐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잠에 대한 어떤 태도가 바뀌면서 잠을 어떤 풀어야 하는 숙제 그리고 잠에 대한 집착 이런 걸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나는 몇 시 이전에는 꼭 자야만 해. 그리고 그 바램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조건으로 되죠. 네, 기준이 네, 네, 되면서 네, 네. 그게 넘어가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오늘도 처음에는 그 바램이었을 거예요. 그냥 바램은 뭡니까?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좀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건데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서면 이제 못 잤다는 그 실패감 그리고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망했다라는 파국적인 생각 그런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뇌는 완전히 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잠들기 전에 뭐 영상 시청이나 책 자수 이런 거 하시는데 뭐 영상 시청이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 책이나 자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영상 시청은 너무 이제 자극적이거나 소위 이제 야간의 빛 노출이죠. 빛 노출이 너무 많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기 위한 노력이나 요령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수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되게 이제 심플합니다. 심플하고요. 일단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이 오는 거는 내가 억지로 불러서 오게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는 뭐 자명한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깨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깨가지고 그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즉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에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게 일단은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만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가능하면 해가 뜨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해주시면서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간을 확보하셔서 충분한 햇빛을 쬐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리듬을 그릴 때 이렇게 네. 높낮이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규칙성
규칙성 중요하죠. 네. 또 하나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이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이죠. 이 진폭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잠을 깊이 자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억지로 못 하잖아요. 음. 뭐 묘책이 없어요. 사실은 수면제도 깊이는 못 자게 만들거든요. 음. 그러면 거꾸로 낮을 엄청 진폭을 높이시면 이 반대급부로 와. 훅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그 네. 개념을 생각을 하셔서 결국은 내가 밤에 잘 자고 싶은데 밤에 잠을 유도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하니까 특히나 잘 자려고 노력하면 더 힘드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결국은 낮을 훨씬 더 낮답게 그래서 그 진폭을 확 올리면 이게 거꾸로 훅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숙면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잠에만 집중할 때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복합적이고 오후 동안에 심지어 아침 시작부터 이제 내가 취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다 그날의 밤잠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군님께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울이나 뭐 불안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좀 컨트롤 가능한 영역들에서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침 시간에 기상을 조금 꾸준히 하는 거.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고 해가 뜨는 시간 맞물려서 이제 아침 시간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빛을 노출을 해서 좀 하루 동안 충분한 일조량을 쐬는 거를 이제 그리고 또 밤에 이제 잠자리 드는 시간도 어느 정도 또 규칙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수면 패턴,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분 이제 원님이시고요. 20대 여성분이십니다. 많은 걸 적어주셨는데 일단 증상을 보면은 한 1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러블 생기거나 이 직장에서 실수한 어떤 문제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잠을 못 자겠다. 그날 하루 동안의 어떤 일과 때문에 그리고 낮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연장되거나 불안감으로 잠을 이제 못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스스로를 이렇게 좀 다독여 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생각들을 쉽게 떨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면 문제의 증상이라고 이제 그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은 그 특히나 이제 대인 관계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처리하느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마지막에 이제 질문도 이 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 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뭐 얘기를 하자면 엄청 긴데요. 글쎄요, 조금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간관계에서 이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혹자는 뭐 자존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원님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안 좋고 소위 형편없는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스로가. 예. 물론 그럴 만한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해보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생활에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요. 보통은요. 뭐 나쁘고 막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내가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인지적인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뉘앙스 이거 하나하나를 소위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아주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근거로
네네네. 그것들을 이제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소갈이 하시고 더 위축이 되는데 위축이 되면 실수가 더 늘어요. 위축이 되면 제대로 맞습니다.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악순환이 반복되겠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호불호 요 두 가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중간이에요.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냥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스탠스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일부분이 엄청 나를 좋아하거나 엄청 네. 나를 싫어하는 거지 대부분은 그냥 사안에 일반은.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좀 다양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상담이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 더 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서부터 유래되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잠을 자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고생하시는 거라서 요 사연은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그닥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면서 정말 이불킥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거에 하루 동안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내 말 하나, 내 신경, 내 표정 이것들이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했을지까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어떤 대놓고 드러난 반응 외에도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까지도 심지어는 해석하려고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막 그런 뭐 어떤 호불호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막 뭔가 평가를 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저 이제 원님의 또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자기 습관, 일종의 이러한 자아상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이러한 부족한 면이 있고,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당장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자아상이 회복되는 또 부분은 아닐 테니까 좀 어떻게 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일종의 훈련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예시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내가 이제 직장에서 뭐 상사가 뭐 내가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원님은 이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마치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내가 한번 조언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떠한 옵션들이 있을까 한번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사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죠. 또는 상사가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근심에 빠져서 그냥 반응이 좀 없었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기분 나빠서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만약에 굳이 우리가 얼추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그 가능성이 뭐 한 5%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5%만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굳이 그걸 이제 100%인 것처럼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의 훈련들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해석한 것이 해석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올라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지금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걸 한 번만 템포를 놓쳐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아끼는 친구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언을 해준다면 이 상황은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훈련. 요거를 이제 계속 좀 해보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또 되게 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신 수면 문제가 엄밀히 수면 문제 그 자체의 어떤 이렇게 기인한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시선, 시각, 그런 불안이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이제 밤에 수면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좀 패턴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스로를 조금 그 좀 상대방의 어떤 시선들을 조금 덜어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키울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일상님이시고 30대 여성분이십니다. 예, 육아를 이제 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 문제는 작년 6월부터 이제 수면 패턴이 틀어져서 도무지 나아지지를 않고 있다고 어느 날 밤은 뭐 3시간 이렇게 짧게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깬 뒤에는 다시 잠들기가 이제 어렵다. 수면 유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육아로 수면이 패턴이 깨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또 방법이 있는지를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육아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또 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이렇게, 참 어쩔 수 없고 사실 기쁜 일이고 네. 출산하고 육아하는 게 기쁜 일이고 음, 아이가 성장하는 거를 바라보고 이 사랑 구실할 때까지 이제 커가는 걸 보는 거가 되게 이제 기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그 출산 직후에는 뭐 아이가 이제 수면 사이클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이제 자주 깨기도 하고 또 수유 때문에도 이제 자주 깨십니다. 밤중 수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초반에 그 소위 산후 우울, 그러니까 우울증 말고요. 포스트파텀 블루스라고 하는데요. 그 산후 우울을 호소하시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충분한 수면을 연속적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뭐 연구를 보면 총 수면 시간이 동일해도 이 프래그멘티드 슬립까지 단절돼서 이어서 자는 이러한 수면이 확실히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는 이제 통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본인은 깨고 그런다는 거 하셨고 그게 아마도 얘기하셨듯이 언제 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제 모성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모성애 중에 하나가 이제 애가 이렇게 인기척만 내도 아빠는 못 깨는데 엄마는 깨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엄마의 외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예민함, 본능적인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행복한 일상님에게는 또 지금은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일단은 그 수면 패턴을 다시 살리는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그 생체 리듬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밤에 응축된 수면을 확 몰아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규칙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낮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 어떤 그 활동, 그다음에 충분한 빛 노출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뭐 아직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은 애가 어리기 때문에 야외 외출이라던가 빛 노출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안감, 이제 그 불안감은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아직은 통잠을 자긴 하지만 아직은 어리잖아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통잠을 자는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아이 낳고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번을 좀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편한테 완전히 맡기고 한번 자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측면들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이게 뭐 이제 뭐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남편 뭐 출근도 해야 되고 미안하지만 통잠 잔다면서요. 통잠 자면 사실 남편한테 오늘은 무조건 깨면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거는
수면 시간대가 확보됐다라는 어떤 장치들을 내 안에서 조금 만들어 놓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그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면서 노력을 하시면 저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방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방에서 재우는 것은 사실 조금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이제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어쨌든 침대 자체는 구분을 해서 네네. 잤었거든요. 적어도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적어도 아이는 아이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정보를 알 수 없어서 네.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같은 침대에서 잔다면 그거는 어릴 때부터 좀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아예 방을 분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서양의 방법이 완전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겪고 계신 어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또 아이가 또 이제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경험을 하시면서 좀 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제 아이의 이런 잠자리 그리고 어머니 잠자리 좀 서로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서로 같이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모셔서 또 다른 분들의 또 다른 분들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뭐 끝으로 한 말씀 더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뭐 이게 뭐 방송이나 강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러 갈 때는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맨날 다 아는 얘기고요. 그리고 뻔한 얘기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와닿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아는 지식들도 내 것이 되어야지 진짜 이제 살아서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돼서 강조된다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 상황에서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고 또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그냥 자그마한 어떤 성공, 이제 목표 달성,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시면 또 되게 좋은 숙면 그리고 좋은 마음 상태를 좀 잘 갖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